안녕하세요. 천종현 수학연구소 수학연구보고서 시즌2 교과서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초등수학 4학년 2학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학년 2학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4학년 2학기는 4학년 1학기 때 어떤 걸 배웠는지 한번 볼까요? 자, 큰 수, 각도, 곱셈과 나눗셈, 평면 도형의 이동, 막대 그래프, 규칙 찾기. 자, 4학년 1학기 때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제 4학년 2학기를 공부하는데요. 자, 4학년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자, 1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 3단원, 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수, 소수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분수의 덧셈과 뺄셈, 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같이 생각해서 풀어볼 수 있고요. 특히 3단원을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단원이에요. 자, 그래서 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문제를 풀어보면서 같이 한번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자, 2단원 삼각형, 4단원 사각형. 자, 삼각형과 사각형은 아이들이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삼각형에 대한 정의, 사각형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이제 배우면서 개념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 사각형은 마지막에 6단원 다각형이랑 또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6단원 다각형 때 같이 한번 만나보고요. 자, 그리고 5단원 꺾은 선 그래프. 자, 1학기 때는 막대 그래프를 배웠다면 자, 2학기 때는 같은 5단원의 꺾은 선 그래프를 배워요. 자, 그래서 막대 그래프는 한눈에 보기 쉽고 꺾은 선 그래프는 변화하는 모습을 알아보기가 쉽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자료를 아이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4학년 2학기에서는 3단원 소수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6단원 다각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3단원 소수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자, 소수의 덧셈과 뺄셈인데요. 자, 소수의 덧셈과 뺄셈은 아이들이 조금 문제를 풀 때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어려워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각형이 있어요. 자, 이 사각형이 하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사각형의 크기를 우리는 1로 보도록 할게요. 자, 사각형의 크기를 1로 보도록 하고, 자, 옆에 같은 경우에는 100개 중에 하나가 있죠. 그래서 100개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소수로 나타내면 0.01이 돼요. 자, 그래서 100개 중에 하나, 0.01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와 0.01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같은 크기죠. 자, 같은 크기지만 이 조그만한 0.01이 몇 개가 있어야 되죠? 100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0배예요. 자, 반대로 자, 여기는 100개로 나눈 거 중에 하나. 자, 그래서 100분의 1배가 돼요. 그래서 먼저 그림으로 몇 배 차이가 되는지, 자, 어디가 더 큰지 이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좋아요. 자, 그래서 옆에 보게 되면 자, 0, 0.1, 0.01, 0.01인데 0.001인데 여기 처음에 1로 바뀌어야겠네요. 자, 1이고 자, 1이랑 0.01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0.01이 몇 개 있어야지 1이 된다고 했죠? 100개. 그래서 100배예요. 자, 그래서 위로 가게 되면 100배. 자, 반대로는 100개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100분의 1배. 그래서 100배와 100분의 1배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다른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사각형을 그려보면 아까 사각형이 한 개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10개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10개로 나눴어요. 자, 그럼 1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면 얼마가 되겠죠? 10분의 1이에요. 자, 그럼 1과 10분의 1의 관계를 보면 자, 10개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0배예요. 10개가 있어야지 하나가 돼요. 반대로 10개 중에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죠? 맞아요. 10분의 1배가 돼요. 자, 그러면 옆에 표로 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몇 개 있어야 된다고 했죠? 10개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10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는 어떻게 되겠죠? 반대로는 10개 중에 하나니까 10분의 1배가 돼요.
자, 그래서 위아래로 가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 자, 이렇게 위로 갈수록은 몇 배씩, 10배씩, 그리고 반대로 내려올 때는 10분의 1배씩 돼요. 자, 그래서 1, 0.1, 0.01. 물론 0.001도 있지만 이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세 가지만 살펴보게 된다면, 자, 수가 1이 제일 크죠? 자, 그래서 큰 수로 가려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배. 마찬가지로 10개가 있어야 0.1이 되기 때문에 10배예요. 자, 반대는 어떻게 되겠죠? 10개 중에 하나죠? 그래서 10분의 1배. 마찬가지로 10분의 1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를 아이들이 많이 보기는 하지만 그림으로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10분의 1, 100분의 1 이렇게 크기 차이가 나고 몇 개가 필요한지를 먼저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 10배, 그 다음에 10분의 1배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자, 10배에 10배를 하면 10 곱하기 10이어서 100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10분의 1배에서 10분의 1배를 하게 되면 100분의 1배가 돼요. 그래서 관계를 따져보면 100배, 그 다음에 100분의 1배, 그 다음에 10분의 1배, 10배 이렇게 된다라는 관계를 잘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는 소수점의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소수점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걸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숫자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통해서 자 3단원 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원리셈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홍규는 10분에 0.123km씩 산으로 올라갔대요. 자, 그런데 1시간 40분 만에 정상에 도착했을 때 자, 등산을 하면서 걸은 거리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먼저 단위를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단위를 똑같이 해주면 1시간 40분은 60분에다 40분을 더하니까 100분이에요. 자, 그러면 100분을 보고 바로 곱하기 100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죠. 자, 10분에 이만큼 갔기 때문에 10분이 몇 번? 10번. 자, 그래서 0.123km가 10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공부했던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 1, 0.1, 0.01이에요. 자, 그러면 1, 0.1, 0.01의 관계는 자, 1이 10개가 있어야 돼서 10배. 숫자가 커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10개가 있어야지 되니까 10배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10개 중에 하나여서 10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0.123 곱하기 10은 커지는 거죠. 그럼 커지는 거기 때문에 자, 10배. 오른쪽으로 한 칸을 가게 돼요. 오른쪽으로 한 칸을 가야지만 숫자가 커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1.23km가 돼요. 6단원 다각형이에요. 자, 다각형은 그 전 단원에서 삼각형이랑 사각형을 배웠어요. 자, 그래서 삼각형이랑 사각형을 잘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더 확장된 내용으로 배우게 돼요. 자, 그래서 다각형과 정다각형에 대한 개념을 잘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다각형 같은 경우에는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 자, 그래서 삼각형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 그리고 정다각형 같은 경우에는 다각형 중에서 그 중에서 변의 길이도 같고 각의 크기도 모두 같은. 그래서 문제에서 정다각형이라고 나오면 다른 얘기가 없더라도 변과 각이 같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정다각형의 의미, 다각형의 의미, 개념을 먼저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다각형. 자, 앞에 전단원에서 배웠던, 4단원에서 배웠던 다각형을 통해서 우리가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까지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사각형을 가지고 6단원 다각형에서 배우는 새로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나오게 되는 내용이 대각선이에요. 자, 대각선의 중요한 정의는
자, 한 꼭지점에서 이웃한 꼭지점을 제외한 자, 다른 꼭지점과 이렇게 선을 연결한 이 선이 대각선이에요. 자, 대각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배우지만 그대로 중학교 때도 배우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좀 암기도 필요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정확하게 이제 사각형은 대각선이 몇 개, 오각형은 몇 개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면서 저절로 조금 암기가 되고 익숙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풀면서 그 암기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은 모두 다 사각형이에요. 자, 그래서 사각형이기 때문에 자, 직접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대각선이 모두 몇 개냐면 2개예요. 대각선은 2개씩 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개라는 거는 모두 같지만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자, 다른 특징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마름모하고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두 대각선이 90도 수직으로 만나요. 자, 앞에 사각형 나누는 수직을 배웠기 때문에 90도로 만난다는 거.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90도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90도처럼 보이는 친구가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90도가 안 돼요. 자, 그래서 마름모와 정사각형 두 가지 경우에는 대각선이 90도가 된다라는 거. 항상 90도가 된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그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들이 있어요. 자, 직사각형이랑 정사각형인데, 자, 직사각형이랑 정사각형은 항상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자,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더 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평행사변형도 이렇게. 자, 사다리꼴도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나머지 사각형은 길이가 다르지만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은 항상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여기서 사다리꼴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은 자, 이렇게 두 대각선이 만나는 점으로 인해서 이등변이 돼요. 그래서 두 길이가 같아요. 이렇게 나머지 길이도 같고 여기 길이도 같게 돼요. 아까 정사각형,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이등변한 이렇게 길이가 같겠죠? 자, 그래서 대각선을 그렸지만 그 대각선 안에서도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가 4단원에서 배웠던 마름모와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 자, 그리고 직사각형, 정사각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 이런 특징들을 직접 그림을 그려보면서 먼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고 이해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암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그림으로 대각선을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이제 정다각형이 나와 있는데요. 정다각형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죠. 변의 길이가 같고 각의 크기도 같은 다각형. 다각형 중에서도 그런 특징을 가진 정다각형이 그려져 있어요. 자, 여기서 위해를 먼저 하기 전에 아까 이어져서 대각선의 수를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을 중심으로 자, 이웃한 두 점을 빼면 그릴 데가 없어요. 딴개예요. 자, 정사각형 아까 우리가 그렸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이웃한 두 점 빼고 그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그래서 하나 있어요. 자, 정오각형 이웃한 두 꼭지점은 빼고 2개 그릴 수가 있네요. 자, 2개. 자, 정육각형은 이웃한 꼭지점은 빼고 3개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3개. 자, 그런데 지금 한 꼭지점에서만 그린 거죠? 자, 그럼 다른 꼭지점도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 꼭지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2개를 빼게 되면 빵개. 그럼 얘도 빵개예요. 자, 정사각형 같은 경우도 볼게요. 여기서 1개, 여기서 1개, 여기서도 1개. 자, 그래서 모두 똑같이 1개씩. 그러면 정오각형도 각 꼭지점마다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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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씩 그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려볼까요? 2개, 하나, 2개. 여기는 하나가 그려져 있네요. 2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정육각형은 한 꼭지점마다 3개씩. 그래서 안 그려진 꼭지점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여기도 아까 그 하나 그려져 있지만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자, 이렇게 꼭지점에 그린 애들을 더해주면 대각선의 수가 되겠죠. 자, 몇 개가 되죠? 0개예요. 0개를 3번. 그래도 0개겠죠? 자, 얘는 한 개씩 4번. 꼭지점의 개수만큼. 자, 정오각형은 2개씩 5번. 3개씩 6번을 했어요. 3 곱하기 6이에요. 자,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자, 정삼각형에서는 못 그렸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정사각형에서는 아까 그림을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그린 대각선과 이렇게 그린 대각선이 어떻게 되죠? 겹치게 돼요. 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각 대각선이 2번씩 똑같이 겹치게 돼요. 모든 대각선이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겹치게 되기 때문에 2번씩 겹쳐서 계산한 거를 이렇게 나누기 2로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0이기 때문에 정삼각형은 없고, 자, 다 나누기 있는 2개. 자, 그래서 실제로도 2개 그림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10 나누기 있기 때문에 5개. 그래서 정오각형은 별 모양이에요. 대각선이 별 모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익숙해지면 저절로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리고 3, 6, 18에 나누기 2하면 9개. 자, 그래서 정육각형은 9개가 된다라는 거. 지금은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확인을 했고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해서 2개, 5개, 9개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대각선의 수 말고 자, 다른 특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각인데요. 자, 정당각형. 자, 그래서 여기 어떤 수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3이면 정삼각형, 4면 정사각형. 그래서 정네모각형이라고 하고 나중에 중등으로 가게 되면 정N각형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지금 네모라고 얘기하는 걸 그대로 N으로 바꿔서 하기 때문에 지금 잘 이해를 하면 중학교 때 가서도 조금 더 쉽게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삼각형이 1개가 있죠. 자, 정사각형은 이렇게 2개로 쪼갤 수가 있어요. 하나, 2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2개. 정오각형은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서 하나, 둘, 셋, 3개로 쪼갤 수가 있고, 자, 정육각형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방향은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4개를 쪼갤 수가 있어요. 자, 쪼개다 보니까 규칙이 보여요. 자, 규칙을 살펴보면서 삼각형이 1이 됐고, 사각형이 2가 됐고, 오각형이 3이 됐고, 육각형이 4가 됐어요. 일정하게 이 차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더 큰 정십각형, 만약에 정십각형이라면 이 차이가 나니까 몇 개가 되겠죠? 8개가 돼요. 자, 그래서 숫자가 커지더라도 규칙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 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뭐 네모각형이다. 자, 그럼 네모에서 빼기 2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각의 크기의 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삼각형의 개수를 구했죠. 우리가 삼각형이 180도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각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하나 있으면 180. 2개 있으면 180 곱하기 2니까 360. 3개 있으면 180이 3개 있어서 540도. 720도. 점점 180도씩 커지게 돼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정십각형 같은 경우에도 180 곱하기 8 하게 되면 1440도. 그래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정다각형에서는 한 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왜 같죠? 자, 정다각형은 각의 크기들이 모두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180인데 3개의 각이 모두 같아요. 그러니까 60도가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360도에서 4개가 모두 같죠. 그래서 90도. 자, 540도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108도. 계산을 잘해야 되겠죠? 180이 아니고 108도예요. 자, 720도 마찬가지로 6개의 각이 모두 같기 때문에 120도. 자, 그래서 지금은 계산을 했지만 하다 보면
60도, 90도를 우리가 알듯이 108도와 120도도 친숙하게 할 수 있고, 자, 정십각형도 한번 해볼까요? 자, 정십각형도 식이 어떻게 될까요? 1440에서 나누기 10이 돼요. 그래서 144도.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각의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된다라는 거, 커진다라는 거. 그리고 큰 다각형이, 정다각형이 나온다고 해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다각형에서부터는 작은 정삼각형부터 시작해서 규칙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숫자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6단원 다각형에서는 자, 지금은 그림으로 했지만 삼각형의 개수가 두 개가 작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180도를 곱해서 전체 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나누기를 해서 한 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그대로 중용에서도 n-2 곱하기 180으로 문제가 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잘 이해하고 그림을 이해를 하면 중학교에 가서도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6단원 같은 경우에는 정삼각형부터, 그러니까 삼각형부터 시작해서 잘 그림으로 이해를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3단원이랑 6단원이 조금 내용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특히 6단원 같은 경우에는 개념적으로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 많지만 그런 부분은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암기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이제부터는 좀 많이 풀어보고 특히 3단원이랑 6단원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4학년 2학기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종현 수학연구소 수학연구보고서 시즌2 교과서 돋보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4학년 2학기 실전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전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 자, 4학년 2학기부터는 좀 수학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5학년 1학기 갔을 때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지금 4학년 2학기부터 충실하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어서 겨울방학 때 5학년 1학기를 잘 준비를 하고 5학년을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4학년 2학기에 관한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학년 2학기부터는 이제 문장제 문제들이 심도 있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문제를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자, 물론 우리가 수학이기는 하지만, 자, 국어, 그러니까 독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책 읽기를 많이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 독서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수학에 대한 개념이 잡히면 문제를 이해를 잘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수학 계산까지 마무리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4학년 2학기, 자, 문장제 문제를 풀면서부터는 이제 독서도 같이 한번 이제 해주면서 국어와 수학이 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학년 2학기 실전 문제인데요. 자, 1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에요. 자, 길이가 17cm인 양초에 불을 붙이고 20분이 지난 후에 양초의 길이를 재었더니 15와 7분의 4였어요. 이거 센티미터가 없네요. 자, 센티미터였습니다. 자, 길이가 같은 새 양초에 불을 붙이고 1시간이 지난 후에 남은 양초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자, 초는 일정한 빠르기로 타고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처음에 길이가 17cm였어요. 자, 길이가 17cm였는데 20분이 지나고 15와 7분의 4가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15와 7분의 4만큼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가 탄 건지 알려면 빼줘야 돼요. 자, 빼줘야 되니까 1과 7분의 3. 이게 몇 분? 20분 동안 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를 잘 보면 이 양초가 아니고 새 양초래요. 자, 그럼 새 양초면 다시 17이 되겠죠? 자, 17이 되는데 자, 우리가 20분을 하는 게 아니고 1시간이래요. 그럼 1시간이면 20분이 몇 번 있는 거죠? 3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과 7분의 3을 3번.
1과 7분의 4, 20분씩 3번. 3번 빼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더해줘서 빼줘도 되겠죠? 17에서 1과 7분의 3 3번 더하면 3과 7분의 9예요. 자, 그러면 17에서 4와 7분의 2를 빼는 것과 같죠? 자, 그러면 12와 7분의 5cm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세양초라는 거. 만약에 기존 양초였다면 자, 여기 15와 7분의 4에서 빼줘야 되는데 세양초라는 거. 그리고 20분과 1시간. 그래서 문제가 어떤 상황이 되는지 지금 양초가 있었고 세양초가 있었고 그게 요만큼 해서 우리가 요만큼이 초가 없어졌다. 자, 그래서 다시 세양초에 했다. 이런 문제의 상황을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이번에는 자, 3단원 소수의 덧셈과 뺄셈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잘 읽고 문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수카드 4장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한 번씩 모두 사용했대요. 자, 그러니까 안 쓰는 카드가 있으면 안 되고 한 번씩만 사용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거는 소수 2자릿수를 만든대요. 그래서 한 자릿수도 아니고 2자릿수라는 거. 자, 그리고 만들 수 있는 소수 2자릿수 중에서 30에 가장 가까운 수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수카드를 사용해서 만약에 뭐 순서대로 7.32 할 수 있어요. 자, 소수 2자릿수 맞죠? 하지만 한 번씩 다 사용한 건 아니죠. 왜? 8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자, 그리고 가장 가까운이에요. 자, 그러면 30에 가장 가까운이면 우리가 40쪽도 있지만 20쪽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더 가까운지는 양쪽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 자, 그거를 한번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30에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4장을 모두 써야 되죠. 자, 그래서 소수점 2자릿수이기 때문에 소수점 뒤에 2개의 수를 적게끔 놔두고 자, 그럼 30에 가장 가까운 수니까 앞에 3이 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30에 가까우려면 여기에 있는 수들이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작은 수부터 2, 7, 8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3 말고 누가 올 수 있죠? 그렇죠. 자, 2가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0에 가까우려면 여기 있는 수들이 어떻게 돼야 되겠죠? 커야 돼요. 커야지만 더 30에 가까워져요. 8, 7, 3. 자, 그래서 2가지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가지 사이에 30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30과의 차이를 볼까요? 자, 32.78과 30과의 차이는 얼마가 되죠? 2.78입니다. 자, 그래서 2.78 차이고 자, 이번에는 여기서 30에서 28.73을 빼게 되죠? 자, 그럼 얼마가 되죠? 1.27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더 크지만 가장 가깝다라는 건 차이가 작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수는 28.73이 돼요. 자, 우리가 다 구해놓고 위에 거를 답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한 번씩 모두 사용했다라는 거. 2자릿수라는 거, 가장 가깝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하나하나 잘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합니다. 6단원 다각형이에요. 자, 다각형에서는 대각선, 자, 그 다음에 각의 크기를 배워봤는데 그거를 혼합을 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정다각형, 자, 정다각형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변의 길이 그리고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한 꼭지점, 자, 전체가 아니고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가 5개래요. 자, 그래서 한 꼭지점에 자, 만약에 육각형이라고 한다면 자, 육각형에서는 이렇게 이쪽에 있는 애를 빼고 3개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있는 애를 빼고 자기 자신도 빼면 총 3개를 빼게 돼요. 육각형일 때는 3개를 빼게 돼요. 그럼 칠각형도 마찬가지로 3개를. 팔각형일 때도 3개를 빼게 되죠. 그때 5개가 돼요. 자, 그래서 자, 정팔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정팔각형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자, 한 각의 크기예요. 전체 각이 아니에요. 자, 정팔각형은 한번 엽전 모양처럼 그려볼게요.
자, 정팔각형인데 정팔각형은 이렇게 가게 크기를 구한다고 한다면 삼각형이 몇 개 있는지를 볼게요. 자,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예요. 우리 했었죠? 8에서 얼마 빠지죠? 2가 빠져요. 그래서 삼각형이 6개. 자, 6개인데 삼각형은 하나에 180도죠, 모두. 그래서 1080도예요. 자, 정답을 1080도로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아까 한 가게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1080도 나누기. 자, 정팔각형이니까 8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135도. 자, 그래서 135도도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게 되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림으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봤고, 자, 한 꼭지점이냐, 전체의 이제 대각선의 수냐, 마찬가지로 한 가게 크기냐, 전체의 가게 크기의 합이냐,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읽고 그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4학년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이제 문장제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5학년 1학기를 대비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게 되면 지금 당장보다 앞으로 문제에 대한 이해를 더 잘하기 때문에 연산이랑 더불어서 독서를 매일 꾸준히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